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커피 타셨나요? 저는 이 큰 컵에다가 커피 믹스 2개 넣고요. 그리고 물을 가득 따라서 지금 좀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이런 걸 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서 이제 일단 또 한 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라 또는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라 그런 얘기를 우리 딸한테도 사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걔한테는 중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조금씩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라 라는 게 제가 클 때는 주로 능력 있는 남자, 재력 있는 남자 또는 재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 뭐 그 정도의 그게 있었고, 또 보통 여자들의 그 가슴에는 뭐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뭐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생긴 거를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 주변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랑 이제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딸한테는 엄마가 이제 이렇게 지나 보니까 이런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를 어디다가 뭐 책을 쓰는 것도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 내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배우자를 이런 사람으로 고르는 기준이 됐을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제 딸한테 어떤 남자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살면서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면 자녀들은 일단 대학교 가면서 이제 출가 외인이 되고요. 그냥 나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 애들이 이제 교육받은 걸로 자기가 자기 능력대로 직장을 가져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자기가 배우자를 만나면 그쪽에 가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이면 얘는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어떤 사람을 만나라, 뭐 지금 보이프렌드를 누구를 사귄다고 그게 다 바로 결혼을 할 사람은 안 되겠지만 제가 조금씩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이거 질문해도 되나? 그래서 언니 돌싱이죠? 그래서 아직 아닌데 아직 이혼 안 했는데 그냥 애들 아빠랑 계속 살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무슨 유튜브나 또는 제 개인적으로 하는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뭐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뭐 사진이나 그런 걸 별로 올리지를 않아서, 그래서 나의 공간은 나의 공간이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독립적이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서로의 그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활을 했던 그런 스타일들이라서 그렇게 뭐 내 쪽으로 이렇게 끄집어 드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애슐리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3가지 정도의 남자를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안 만나고 며칠을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 결혼을 했으면 오늘 저녁 때 만났으면 오늘 낮엔 뭐 했어? 뭐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뭐 점심 뭐 먹었어? 이렇게 서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공간이 다른 일이 다르면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아무리 달라도
그런 걸 계속 물어보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게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대화의 줄을 나로 하자고요. 이게 애슐리로 하니까 말이 자꾸 막 돌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화가 많은 사람.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뭐 과묵해서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애한테는 좋은 그런 배우자로 나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화를 많이 해줘야지 사람이 이렇게 해소가 되지. 물론 여자도 나는 말 길게 하는 거 싫다, 짧게 해, 밥 줘, 이렇게만 얘기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사실 자기의 생각을 다 이렇게 말로 풀고 서로 해소를 해야 돼요. 서로 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거는 사실 뭐 부부뿐만 아니라 남이랑도 그냥 무슨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래 내가 참자, 그러고선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를 거라고. 그래서 사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잘하고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만나라,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떤 친구가, 물론 취중 진담인지 취중 뭐 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한 번은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살인을 했다고 해도 너는 내 친구다. 말도 안 되는. 물론 그 정도의 그게 되려면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신뢰가 쌓여야지 사실 그것도 결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있었어, 그러면은 무조건 아니 뭐 그 사람이 그랬어? 아유 참네, 아유 마음 상했겠다, 막 이렇게 일단 다독여주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 반대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무슨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내가 잘못을 했어도 딱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 편이야, 저 사람의 편이야, 남의 편이야,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살면서 20대에 결혼할 수도 있고 30대에 결혼할 수도 있고 40대에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편이 되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애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윗한 남자를 얘기를 하죠. 스윗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저는 사실 우리 애들한테 한국 애랑 꼭 결혼을 해라,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얘네 머리에 그 첫 번째 랭귀지는 영어기 때문에, 영어가 통하는, 아까 두 번째 그 얘기 중에서 그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으려면 이제 영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확실히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사실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나는 사실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외모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애들이 좀 작기 때문에 좀 네가 키가 큰 사람이랑 결혼하면 네 애가 좀 커질 확률이 있지, 뭐 이런 얘기는 해요. 옛날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는 옛날에 그냥 굉장히 익숙한 사람,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 생활을 하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닥 그거에 대해서 시시콜콜 물어보지도 않고 타치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이제 다른 기준을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무슨 직업을 하든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살려면 돈이 제일 먼저 중요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만큼 그 일을 만족하면서 하느냐,
그리고 뭐 행복하냐. 애가 자꾸 이 돈 부분을 자꾸 뒤로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강조를 해요. 그래도 야, 돈이 좀 있으면 다르지 않겠니? 뭐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을 하면 네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더 많아서 나중에 여행도 더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겠니?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펑펑 쓰고 이렇게 하는 위력을 보여주지 않아서 애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닥 그렇게 돈에 얽매이거나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하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주고 내 의견이 이런 게 있는데 너도 지금 잘 생각해보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절충도 될 수 있지만 사실 뭐 애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제가 어드바이스를 준다고 해도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네가 골라서 나중에 네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는 하죠. 제가 클 때 그 드라마에서는 항상 재벌 무슨 바뀐 애, 엄마 아빠가 뭐 옛날에 이혼을 했는데 뭐 저쪽에서 저 자식과 이렇게 같이 다시 뭐 그런 얘기만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드라마 중에서 그런 거를 다 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그 예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되게 사람들이 푹푹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감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조금씩 약하다. 만약에 대화가 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성이 안 차고, 그 다음에 내 편을 들어주는 듯 하다가 좀 안 그러고, 그러면 사실 그럴 때는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입장을 바꿔서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다, 우리가 이 정도의 그걸 조금 더 맞춰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를 요구한다, 이게 돼서 서로 이렇게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혼했대 그 집딸 어떡하니 뭐,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 너무너무 안 맞으면, 사람이 다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다른데 살다가 진짜 서로 이해 안 맞으면, 또는 정말 두 사람이 같이 살기가 어려우면 서로 딱 합의를 해서 갈라져 가지고 더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40대 중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애들도 많이 컸고, 그런데 뭐 황혼 이혼도 많고, 다들 가치관이 다르고 또는 두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 뭐 이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루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앞으로는 잘 살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죠. 제 주변에 이제 상처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친구들이 항상 걱정을 하죠. 아, 좋은 사람 또 만나서 새 출발해야 될 텐데, 이혼한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아, 걔는 더 행복하게 잘해줄 사람을 만나서 살면 좋겠는데. 오늘의 토픽은 이제 기혼자보다는 사실 그 미혼 여성들한테 제가 주고 싶은 어드바이스였어요. 뭐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한 얘기를 제 딸한테 하고 있거든요. 제일 그 부러운 그런 그 광경들이 나이 많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책하는 거,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 거, 둘이 다니는 거, 그리고 뭐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배우자와 좀 더 그런 관계로 잘 맞춰서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연구해 보자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변에서 옛날에 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는데 많이 놀았는데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시집 잘 가가지고 그 시집을 잘 갔다는 거는 보통 남자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집 잘 가가지고 무슨 1000만 원짜리 그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둥, 그럼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몰라, 그런 게 부러워할 일일까? 나는 사실 시계가 1000만 원짜리는 없지만 시계가 있어도 안 차고 반지가 있어도 안 차는데 그런 남자들이 진짜 스윗하고 대화도 많고 내 편이 팍팍 돼주면 진짜 질투나는 일이겠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돈 많은 남자들 꼭 밖에서 딴짓하더라고. 여하간 뭐 사람 사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죠. 남자도 다 틀리고 여자도 다 틀린데, 근데 이렇게 딱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진짜 그거는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애슐리한테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평생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감이 오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드라마를 봐도 그닥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내 시대의 로맨스는 이미 끝난 것 같고 우리 애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죠.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고르고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제일 중요한 3가지 조건은 뭔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다른 재밌는 수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